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용어에 대해서 각종 용신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기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기신은 정은 일간을 생조해주는 인성을 말했고, 기는 나와 같은 일간과 동기인 육신, 즉 비견급제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일간을 극하는 육신이라고 했는데, 그 관성만 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신은 3대 복신에 속하는 신을 다 말하면 됩니다. 식상, 식신, 그리고 재성은 재신, 관성, 관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용어 중에 유정하다, 무정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씁니다. 유정과 무정. 용신이 유정을 하다, 무정을 하다. 앞에 용신. 그래서 이 용신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주에 가장 필요한 글자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필요한 글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에 무토 일간이 있을 때 여기에 필요한 글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이랍시다. 정. 가장 필요한 글자가 이 정이란 말은 결론적으로 이 사주가 신약 사주란 말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화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 화가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간과 가까이 있는 것, 즉 여기에 있거나 월간에 있거나 일지에 있거나 시간에 있는 것, 즉 말해서 유정이라는 것은 거리를 말하는 거리, 일간과의 거리, 가깝다 이 말이죠. 가깝게 지나는 걸 친하다, 친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간, 일지, 시간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유정하다 그래 말합니다. 나머지에 있는 것을 보고 좀 무정하다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은 시주에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무정하다, 멀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리를 말합니다. 자, 유정과 무정에서 말했는데, 그러면 이 용신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해서 뭐라 하면 무력하다 말은 용신이 무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력. 용신이 무력하다. 안 그러면 용신이 힘이 있다. 유력하다 이 말을 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용신이 만약에 정리하면 정 바로 밑에 용신을 도와주는 오행, 즉 요 용신으로 볼 때 용신의 인성, 그래서 묘라든지 정묘가 오게 되면 바로 목생화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는 유정하고 유력하다,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정이 여기 다른 글자가 예를 들어서 정축이 있다 합시다. 정축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이 용신이 무정하고 멀리 있고 무정하고 또 힘이 없다고 무력하다 이랬습니다. 무정무력하다.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무정, 정이 멀다 이제 뭐예요? 이가 무정, 무력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고 힘이 있으면은 유정하고 유력하다 그런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늘 자 용신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러면 무력합니까? 무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정하다는 것은 멀리 있단 말이고 유정하다만 가까이 있다면 그런 용어를 갖다 지금부터 통일을 하자 이 말입니다. 예.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스님이 자 용신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유정합니까? 무정합니까? 이럴 때 그게 무슨 말인고 문화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들어야 됩니다. 무정하다는 말은 용신 일관과 멀리 있다는 말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유정하다. 그리고 그 용신이 힘이 있다는 말은 용신의 그 인성이 이 용신 기준이다. 용신 기준에서 자기의 인성을 만나면 아니면 같은 정이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병이면은 밑에 병호가 있으면 좋겠네요. 예, 호가 있으면은
같은 자기 형제도 괜찮습니다. 인성과 비경급제를 만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정하다, 무력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자, 기반이라는 데 있습니다. 기반. 기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딱 묶는다는 뜻이야. 묶어. 묶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합한다. 우리가 간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간합. 간합 한번 해볼까요? 자, 갑에 갑기합토, 그 다음에 을경, 갑기합토요, 을경합금이요, 병신, 합수요, 정임, 합목이요, 목에 합하라. 그렇죠. 공부하셨죠? 요 간합을 볼 때 어떤 사주의 일간이 이 기반이라는 말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냐면 어떤 사람 사주가 있어요. 사주의 일간이 갑입니다. 갑이 딱 있는데 토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기토가 이렇게 옆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갑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갑이 예를 들어서 주변에 아주 목이 많아요. 목도 많고 수도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이민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으면은 신강사주 되잖아요. 신강사주에서는 이 인성이나 비급이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재성이나 이것을 필요한데 마치 여기서 사주에 전부 다 뭐 해서 임자랍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서 기축이라 할까요? 뭐 기축도 가능하겠네요. 뭐 기축 이렇게 됐을 때 사주에 쓸 수 있는 용신은 이건 토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토가 나머지 용신은 전부 다 여기 보면 인성이고 비급이니까 신강사주 인성 비급이면 나머지 이 기축은 토밖에 재성밖에 쓸 수 없겠지요. 필요한 글자가 이때 이 글자를 이 갑이란 것이 이렇게 묶어준다고. 이렇게 묶는 것을 보고 간합이라 하면서 이것이 필요한 용신이거든요. 이게 용신이죠. 용신. 이 용신인데 용신을 딱 묶어본다고. 이게 갑이라는 것이. 묶으니까 기반이다. 용신 기반이다. 용신을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용신이 활동을 잘 못해요. 간목에 의해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길신을 간합을 해서 묶어서 용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기반이란다. 여기 길신, 이 용신이 길신인데 운에서 만들에 이때 만약에 운에서 대운에 만약에 갑자운이 왔다 합시다. 갑자운이 오게 되면 이 갑자운이 오면 이 갑이 이 기토를 보고 또 합하려고 막 이렇게 넘보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기토를 이걸 보고 이렇게 이 운에서 갑자운에서 이 갑이 기토를 딱 쳐다보고 이 일간도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다 갑까지 딱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때 갑이라는 것은 다 여러분 보면 비견이잖아요. 비견이 많아지면은 형제간에 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입이 많아지면 먹을 것이 없겠죠. 쟁탈을 한다. 쟁탈. 궁급쟁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 갑이 엄청 많을 때 이 기토를 하나 놓고 먹어보겠다고 설치는 그런 형상이 많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마치 늑대 우리 속에 닭 한 마리 던져놓으면 늑대들이 와 달아들잖아요.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사실 기운이 오면 참 안 좋겠습니까? 그죠? 기축년 했을 때 기축년이나 또 토운이나 모음이 좋은데 가문이 오게 되면 참 그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갑은 오게 되면 이것을 묶어버린다고. 갑이란 놈이 이때 갑은 귀신이잖아. 귀신. 나쁜 신이잖아요. 흉신. 이 흉신이란 놈이 이 나의 용신을 딱 묶어버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용신을 묶고 되면 용신이 움직임을 하거든. 용신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자, 이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이 용신은 사두상에 필요한 글자라 그랬는데 사회적인 의미로 말할 때 용신은 사회 적응력이란 사회 적응력. 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적응력입니다. 적응력.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면은 그 사람은 아무짝에도 못 서요. 어디든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막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헤쳐나가는 힘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딱 묶여가지고 이게. 이라는 의미가 바로 기반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반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보면 사주의 운에도 필요하지만 사주 내에서도 기반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또 운과 운에서도 보고 대운 세운도 보고 이 기반을 여러모로 적용하는데 사실은 그 원칙이 또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 사주에 아까 저게 이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이제 이건 잘 아시니까. 실제 사주를 한번 볼까요? 실제 어떤 분의 사주가 경자년에 태어나셨고 이모, 정축, 경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주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정화가 있고 오화가 있는데 굉장히 약해요. 이 화가 약하고 이 화를 도와주는 목이 사주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주에 필요한 인성이 필요한데 인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화를 용심을 썼습니다. 그래서 화가 약하니까 목이 필요한 거겠죠. 목화가 이렇게 좋은데 수나 금은 나쁘게 됩니다. 화를 그걸 하는 수는 나쁘고 금을 그걸 하는 건 나쁘겠죠. 그리고 토는 중간이 됩니다. 자, 이런 사주에서 화가 목이 좋고 수와 금이 나쁜 사주에서 여기 감아보면 여기 이 정이 임하고 합을 하게 돼 있어. 이렇게.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정이 임을 합했는데 그런데 이 임은 사실 발에서 어찌 보면 임은 좀 이 사주에 볼 때는 순위가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 정에서 임을 이렇게 이 나쁜 놈을 이렇게 정이 좀 묶어놨거든. 귀신이 용신을 묶은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이것이 귀신을 다 묶었다고. 묶으니까 요것이 목이 됐다고. 목이 정임 한목이 됐잖아. 그죠? 그리고 밑에 오화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목이 없는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까지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인성이 없잖아요. 그래도 서울대학 나오고 판검사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 운의 흐름을 볼 때 이것이 만약에 이 정이라는 것이 임을 잡아줬기 때문에 이 사람 또 그 말이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일간이 딱 잡았다는 말은 일간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관심 두는 분야가 이 정관이잖아요. 정관. 이 사람은 관심은 항상 정관 쪽인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깐 소리가 나서 가봤습니다.
밥하는 소리입니다. 예,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좀 궁금하시지요? 사실은 그 밥 소리입니다. 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관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질서의 욕구라고 했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질서 유지 욕구요. 다른 말로 또 합리성이라고 했습니다. 합리성.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주의 주인공은 늘 질서 유지나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으로 해서 목으로 변했으니 목은 자기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합이 돼서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또 사주를 해석하시는 분이 합이 되면 나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합이 돼서 좋을 경우도 있어요. 합이 돼도 얼마든지 좋은 무조건 합이 돼서 그 기반이 된다고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용신을 묶어주면 기반이 되는데 용신 아닌 것을 흉신을 묶어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 사주를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경우에 이제 운의 흐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미 여기가 이제 이분이 이모잖아요. 그리고 경이니까 순행을 하네요. 그래서 임, 심, 임, 개. 네, 이렇게 흘러가겠죠. 요거는 이분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 그래서 미, 신, 유, 솔 이렇게 가면 맞지요. 도다시도 이모, 개미, 갑신, 어류, 병술 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때 이 정화는 여러분 요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때는 이게 정이 됩니다. 이 정이. 이 정이 정운이 좋은 운이잖아요. 여기서는 좋은 운이잖아요. 정이. 정하잖아요. 이 좋은 운인데 이 사주의 임이 이제 거꾸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주에 있는 임이 정화를 묶었다고요. 요럴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임이 이제 거꾸로 운에 왔는데 이 운이 보면은 정화운인데 이 운을 이 사주에 있는 임이 묶어줘 버린 거예요. 좀 움직이면 그렇게 활동 못하게 하면 꽉 묶어버렸죠. 정화를. 그래서 이 경우에 사회 적응력이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참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에 정임 한목이 되면 목이 되면 좋지 않느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임이란 나의 흉신이 사주의 흉신이 정을 묶음으로써 정화의 기능을 상당히 많이 약화시켰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되겠다. 무조건 변화해서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귀신이 용신을 잡아서 묶어버리면 용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고 좋은 용신이 귀신을 보고 이렇게 귀신을 갖다가 또 잡아주게 되면 그건 좋은 의미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해석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 문제 사실은 정해운의 정해운이죠. 정해대운에 이 사람이 말하는 이제 큰 사고로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론도 정임이 한목이 돼가지고 용신 기반이 돼서 돌아가셨느냐 아니면 이 전체로 볼 때 이것이 절가군이 돼서 돌아가셨느냐 절가군 이것은 다음에 이제 운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겁니다. 예. 이거 정해를 따로따로 5년간씩 끊어서 해석을 할 것이냐 정해 하나로 묶어서 할 것이냐 그 해석의
어떤 그 기술에 대해서 다음에 운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절각을 해봐도 안 좋고 정인 한목을 해봐도 안 좋은 거예요. 둘 다. 절각을 해서 절각을 해도 그 해 안 좋은 해에 돌아가셨고 무자년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무자년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절각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연가 5년씩 끊어서 볼 때도 이 용신이 기반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래서 기반이라는 말을 일대 씁니다. 그래서 기반이란 말은 용신을 귀신이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조금 전에 제5호에서는 용신이 기반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반에 대한 것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사주에 간합이 있고 변한 오행이 길신이 되면 길하고 기신이 되면 흉하다 하는 그 말을 갖다가 같이 보면서 일단은 간합을 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 간합 당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답이 풀리겠습니다. 자, 청탁 사주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보고 야, 그 청하다 많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청은 맑다는 뜻입니다. 맑을 청. 맑다는 뜻이고 이거는 흐리다는 뜻입니다. 흐리다. 사주의 청탁은 뭘로 보느냐? 그거는 쉽습니다. 사주에 만약 사주에 필요한 글자 쉽게 말하면 용신이나 희신이 이렇게 많이 보이면 맑다는 말을 쓸 수 있었을 것이고 흐리다는 말은 뭐냐면 기신이 많이 보이면 탁하다고 합니다. 기신, 흉신, 기신하고 기구신, 흉신. 자, 여기서 용신, 희신, 기신, 구신을 여러 번 설명했는데 다음에 요걸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지금 간단하게 설명. 용신은 사주에 가장 필요한 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희신은 뭐냐면 용신을 보호하거나 또는 용신을 돕는 거를 말합니다. 돕는 것. 두 가지입니다. 용신을 보호하거나 또는 용신을 돕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반대되는 길. 용신을 극을 하는 것. 용신을 극하는 것이 바로 기신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희신을 극하는 것은 구신입니다. 요거를 꼭 이것이 뭔 뜻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신이라는 것은 용신 사주에 가장 필요한 오행을 말하고 이 용신을 보호하는 것을 희신이라고 하고 또 희신은 용신을 돕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기신은 용신을 극을 하는 것이요 구신은 희신을 극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고 사주를 보면서 청하다는 말은 맑다는 뜻인데 용신과 희신이 이렇게 사주에 많이 보이고 탁한 것은 흐린데 기구신이 글자가 사주에 많이 보이는데 여기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말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 사주 내 글자들이 서로 유통을 잘하는 거예요. 유통. 잘함. 이거는 유통이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서로가 사주상에 서로가 좌우상하에 극이 많다는 말입니다. 극이 많은 사주고 요거는 좌우상하에 서로가 상생을 하는 거죠. 예. 자, 말로 된 것을 글로 좀 보겠습니다. 자, 요런 말을 갖다가 보면 어떻게 했느냐. 가령 어떤 사주에
일간이 뭐 갑자라 합시다. 갑자. 갑자. 요거는 사주가 밑에서 위로 딱 받치고 있잖아요. 수생목. 그리고 또 옆에도 보면 계유를 할까요? 이렇게 사주가 딱 있으면 요건 이렇게 덮고 요건 이렇게 덮고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신이 있다 할까? 그러면 신이니까 여기서 도와주는 게 보면 여기 유를 도와주는 게 예를 들어서 축 토생금 그리고 여기 신축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흘러가네요. 요거는 뭐냐면 토생금 금생수 흘러가네요. 요거는 금생수 되네요. 요건 토생금 되네요. 자 이렇게 사주가 상생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 사람 정으로 흘러갈까요? 예를 들어서 정으로 흘러가고 요거는 목으로 흘러갈까요? 이 목이면 묘가 돼야 되겠네. 사주가 이런 사주가 있다 합시다. 이래 보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또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정이 보면 이 사주에 가장 필요한 글자다, 그죠? 이 보면 이 목이 수생목인데 여기 보면 계유가 있고 이렇게 반으로 잘라 보면은 약한 사주인데 여기 목생 이 목생화가 이 화가 있으면 별로 안 좋나, 그죠? 이것이 입이 도와줘야 되는데 사주 그렇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을묘다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을묘다 그렇게 하면 뭐 괜찮네. 같은 비견이고. 이렇게 뭐 사주가 있다, 구성이 됐다 그러면 사주는 이 상생이 이거는 비견 같은 비기는 괜찮거든요. 같은 걸 비랑 비와 생, 그렇게 생비가 많으면 사주에 생과 비가 많고 서로 이렇게 유통이 잘하면 그 사주가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느 사주든 간에 이런 식으로 사통팔달 잘 되면 사주가 참 좋고, 그리고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유통이 잘 되니까 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탁한 사주는 어떤 사주냐? 일단은 아래 위가 그냥 그걸 해요. 이렇게 갑이 있으면 밑에 신이 딱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인이 있어 이렇게. 인신이 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경자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각경충, 인신충. 아래 위로 금경목. 여기다 병을 하나 붙여볼까요? 병경. 여기 또 병신 붙입시다. 여기 보면 이 사주는 그야말로 온 데서 치고받고 하는 사주입니다. 치고받는 사주예요. 여기도 뭐 이제 여기도 이제 경자 쓰면 되겠네요. 뭐 경인 이렇게 합시다. 이런 사주가 있다면 서로 싸우고 아마 이런 사람은 엄청나게 막 파란만장한 것 같습니다. 사주가. 실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탁하다. 아주 탁하다. 이건 사주가 탁하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통근이라는 말이 있는데, 통근이라는 것은 일간에 있습니다. 일간이. 예를 들어서 갑이 있습니다. 갑이 있을 때, 사주에 갑이 이렇게 있을 때 밑에 인성이 오거나 비급이 오면 인성과 비급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오게 되면 통근했다는 그런 말을 씁니다. 통근. 특히 어디냐면 사주 월지에
월지에 갑이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 갑의 갑과 같은 것은 우리가 인묘진죠. 인묘진. 그렇지. 그렇습니다. 인묘진. 인묘진이 오면 이 목이잖아요. 목. 이게 목이 오면 이것이 통근이 되잖아요. 뿌리 돼요. 뿌리. 월지에 인묘진 와서 갑일간에 이 원령을 덕했다 그러잖아요. 원령. 들어봤죠? 이 원령. 인묘진이 오면 원령을 덕했는데 이것이 뿌리가 돼서 통한다고 이렇게. 여기다가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미도 되고 해묘미. 해는 수가 됩니다. 이 해묘미는 목국으로 형성돼서 뿌리가 이것도 을이 하나 들었잖아요. 그래서 인묘진 해미 이렇게 해서 통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통근이라는 것은 병정갑 일간이 병정이 되면은 사오미 그 다음에 인호술이니까 인술이 되겠죠. 무기는 진술충미 월지가 그리고 사오 그 다음에 경신은 신유술 축과 사 임계는 해자축 신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뭔가 하면 그 일간과 인성이 되거나 비극이 되면 되고요. 나머지는 합이 되는 거죠. 이 사주에 필요한 것이 임묘진 목국이잖아요. 목이니까 목하고 하는 게 해묘미잖아요. 해묘미. 해묘미. 중간에 자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국을 형성하는 국. 해당되는 국을 형성하는 글자들이 통근한다는 말입니다. 통근하는 말 뿌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월지에 있으면은 그걸 보고 원령을 덕했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제 사주 용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이 정도만 해도 공부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읍부용실부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강계론에 해당한다면 용신계론에 해당된다면 이제 앞으로는 강론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강론 공부로서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